한 주의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 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말말말 어떤 말이죠? 첫 번째 말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산과 관련된. 우산. 아, 지금도 비가 올락말락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산을 챙겨 들고 계신데 내겐 우산이 없어요. 우산과 관련된 우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준비한 오디오부터 잠시 듣고 오시죠. 뒤로 가서 뒤로 뒤에서 자 뒤로까지 더 해서 손이 보이잖아요. 더 앉으세요. 아이고. 후보님 우산을 옆으로 하셔야지 얼굴이 반이 가려져가지고 아니 들어주시지 마시고요. 이거 난리네요. 네. 이게 이른바 우산 의전 관련 논란이죠? 네, 맞습니다. 처음 들으셨던 오디오, 그러니까 뒤로 가세요, 뒤로 뭐 손이 이상해 더 앉으세요, 더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네. 지난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충북 진천에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할 때 기자들이 한 법무부 직원에게 주문했던 말이에요. 네. 더 뒤로 가세요, 더 앉으세요, 손이 이상하네, 더 앉아요. 아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계신 분께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비가 오는데 왜 브리핑을 실내에서 안 하고 야외에서 해서 저 논란을 일으키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도대체 아니 비 오는 날은 실내, 이게 상식 아닌가요? 네. 그런데 왜 야외에서? 어떻게 보자면 이 법무부만의 독특한 모습인가? 아니요. 왜 그랬죠? 아니 법무부도 머리가 있는데 애초에 비가 오니까 실내에서 브리핑 하려고 했다 그래요. 네. 비가 많이 오니까 실내에서 브리핑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예. 실내라는 공간이 아시다시피 이 실내 공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일 수 있는 인원수의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여기 기자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50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안 돼. 아. 그냥 그럼 그냥 야외에서 합시다. 장비 다 옮기고 이거 너무 힘들고 귀찮은데 그냥 여기서 합시다. 어허. 이렇게 법무부 측이 요청을 해요. 기자들이 이렇게 단체로요. 네. 어허. 기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무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비가 오는데 네. 강성국 차관이 이제 우산 들고 나왔죠. 아하.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얘기는 쏙 빼고 뉴스를 내보내니까 법무부는 기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법무부는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 야외에서 브리핑을 하는 아하. 이상한 부처가 된. 이상한 부처라고 또 언론에 의해서 네. 보도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특히나 문제가 된 것이 법무부 차관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들고 있었던 법무부 직원, 네, 그 모습 때문에 갑질이다, 뭐 아직도 저러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기자들이 요청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자들이 야외에서 그냥 브리핑을 진행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비가 계속 오니까 기자들도 이 법무부 차관이 계속 비를 맞는 것도 모양이 좀 이상하니까 네. 법무부 직원에게 우산 좀 씌워주세요. 우산 좀 씌워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원래 우산을 안 쓰고 있었나요,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차관이 우산을 들고 있다가 예. 이거 우산 써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어허. 할까 이러고 있는데 네. 우산 좀 씌워주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산을 씌워줍니다. 직원이 옆에 와서. 네. 근데 이제 그림이 안 좋아요. 그림이 보기에 안 좋. 카메라에 잡히는 좋지 그림이 않더라, 안 좋은 거죠. 이거군요. 그래서 기자들이 직원에게 뒤로 가라. 손 보인다. 앉아라. 네. 더 앉아라. 더 앉아라. 아하. 계속 앉아라 하다 보니까 예. 결국 모두가 아는 사진. 법무부 직원이 강차관 뒤에서 젖은 바닥에 무릎 꿇고 우산을 받쳐 들고 있는 이른바 항제 의전 사진이 나오게 된 거죠. 아하. 이후 언론에서 이 장면이 연이어 보도됐고 예. 기자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건 싹 다 빠졌습니다. 뉴스에. 네. 그러면서 항제 의전이란 것만 부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우산 인증샷 올리기 경쟁이 벌어지고 우산 인증샷. 우산 경계령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금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저도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네. 제가 승진을 한 번도 못하고 만년 경위로만 일하다가 네.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아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현장에서 요구 요청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100%다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뭔가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중간에 조절장치, 그 직원이 그렇게 무릎 꿇고 있게 하지 않을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법무부 관계자가 기자들의 그런 요청을 거부했어야 되죠. 그렇죠. 카메라 그림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이
직원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고 해야죠. 예. 우리 뉴스들이 쓰고 있는 것처럼 이 직원도 인권이 있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좀 이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기회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와서 국민의 시각으로 지켜보니까 언론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 좋은 대언론 대국민 서비스겠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어 이러한 직원 개인의 인권이 유린될 수 있고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이럴 수 있는 상황까지를 다 수용해서 언론 서비스를 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때 흔히 기자들이 말하는 그 요청 사항들은 네. 들어줄 수 있어요. 좀 비켜주세요. 뒤로 나오세요. 그렇죠, 그렇죠. 뒤로 좀 더 물러나 주세요. 이거는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예. 비가 오는데 네. 우리가 장비 옮기기 힘들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냥 비 오는 야외에서 합시다라고 요청하고 네. 또 뒤에 우산 들고 있는 직원의 네. 모습이 카메라 앵글의 그림이 너무 안 좋으니까 뒤로 가라 결국엔 바닥에 앉혀버리고 근데 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왜 뉴스를 이렇게 냅니까? 황제의전 그 차관의 부분이 갑질. 있군요.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네. 자기들이 또 그걸 이용해서 또 비난 기사를 싣고 네. 클릭수 늘리고 댓글 많이 끌어들이고. 네. 아하. 참 안타깝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오디오가 다른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는 우산 들어주지 마세요. 됐다. 뭐 급박한 얘기가 막 나와요. 두 번째 오디오는 어제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가 예. 이 세종시의 국회 세종의사당 그 예정 부지를 찾아서 관련 설명을 들었던 장면이에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으니까 우산 당연히 필요했죠. 예. 근데 윤 후보가 딱 우산을 들고 들어갑니다. 네. 나는 우산을 직접 든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예. 우산을 들고 설명을 듣는데요. 네. 그런데 누군가가 우산 때문에 얼굴이 가립니다. 후보님 얼굴이 가립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캠프 관계자가 우산을 대신해서 들어주려고 음. 윤석열 후보의 우산에 손을 뻗어서 딱 잡습니다. 예. 그러자 캠프 관계자가 한쪽에서 다급하게 외칩니다. 어. 아니 우산은 들어주지 마세요. 라고. 그 지난 소리가- 금요일의 학습 효과예요. 근데 그 소리가 다 지금 담겨서 이렇게 알려져 그렇죠. 보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윤 후보 역시 아. 아니 됐어 라고 말하면서 아. 우산을 대신 들어주려고 했던 그 손을 뿌리치고 네. 자신이 양손으로 우산을 꼭 잡습니다. 음. 이후에 이제 옆에 있던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이 네. 또 우산을 대신 들어주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윤 후보 우산은 절대 뺏길 수 없어. 이러면서 두 손으로 우산을 꽉 잡아 쥐는 모습이 나오고요. 네. 과잉의전 논란만은 절대 피하겠다. 우산 인증샷을 꼭 완성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기도 했던 장면입니다. 아, 그래서였을까요? 네. 비가 오는데도 심지어 나중에는 아예 우산을 접어버리고 비를 맞습니다. 아, 차라리 그게 낫겠다. 네. 아하. 사실 예전 같으면 이런 장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거든요. 네. 저도 국회 보좌관을 했잖아요. 네. 우산 들고 있는 의원님께서 브리핑하시거나 뭘 예. 하시면 설명을 들으실 때 우산을 옆에서 들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과도한 갑질 혹은 지나친 과잉 의전 이런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이제 수행 비서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고 네. 가방 대신 들어주지 말고 우산 대신 들어주지 말고 식사할 때 수저 같은 거 갖다 주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꼭 어떤 그 뭐 갑질이나 의전 때문이 아니라 예의 때문에 이 친구가 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 습관대로 열어주고 들어주고 하는 행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가 좀 많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벤트성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한번 얘기를 좀 해서 그런 이제 관계에 대해서 또는 수행이나 비서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이런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전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회 개혁을 얘기할 때 네. 우리 정치권의 개혁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과잉 의전 논란이거든요. 맞아요. 과잉 의전을 축소하자, 네. 지나친 의전을 하지 말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권과 또 우리 정부도 행정부도 이런 과잉 의전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네. 기업에서도 일부 대기업이 한때 유럽에서 네. 막 그 호텔 전체를 임대하고 직원들이 총동원돼서 그 대기업 총수의 가족의 의전을 이렇게 담당했다는 이런 폭로 기사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 심지어 어떤 대기업 회장님은 네. 행사장에 본인이 좀 늦게 도착해야 되는데 일찍 도착해서 차가 안 막혀가지고 네. 그래서 행사장 주변을 한 3바퀴 돌고 들어갔다는 후문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금주의 말말말 일단 광고 듣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 시작해서 윤석열 캠프까지 번진 우산 의전 논란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2338님, 말말말 듣고 있으니 영화도 드라마도 아닌데 웃음이 나오네요. 그렇죠? 9478님, 의원직을 내려놓으시면서 잘 놀다 갑니다 라고 하셨었던 고 이주일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참 그 소탈하고 권위의식 없고 네. 격이 없으셨던 분, 이주일 선생님만이 아니라 또 계셨었잖아요. 국민만 생각하시던 분들, 그렇죠? 꽤 많으셨죠. 네. 네. 그런 분들 생각하면 의전 따지시는 분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두 번째 말말말 역시 우산과 관련된 거죠? 네, 두 번째 말은 우산 인증샷 경쟁과 관련된 얘기인데 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앞서 2338님이 영화나 드라마도 아닌데 말말말이 영화나 드라마도 아닌데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영화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두 번째 말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그 공포 영화잖아요. 네, 공포 영화죠. 나는 내가 지난 근데 앞서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죠. 예. 우산 인증샷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우산 그 의전 논란이 있고 나서 자신의 SNS에 우산이요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우산을 직접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고 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선 예비 후보 네. 등이 이제 우산 인증샷을 올렸어요. 어허. 그런데 네. 홍준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우산 인증을 했다가 지금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역풍이요? 거의 누리꾼들이 어허.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 네. 말이. 지금 유튜브에 이낙연 후보가 공개한 우산 인증샷을 올려놓겠는데 아, 지금 올라가 있네요, 유튜브에. 네, 저 지금 유튜브에 사진이군요. 보시면 이낙연 예. 후보가 우산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장섭 의원과 함께 걸어가는 어허. 사진이에요. 네. 근데 우산 들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게 함께 쓰고 가는 건가요? 네. 지금 우산을 본인이 직접 든 건 맞는데 네. 이장섭 의원이 있는 쪽과 반대쪽 손으로 우산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장섭 의원의 몸은 거의 우산 바깥에 있어요. 그러네요. 본인은 우산 속에 쏙 들어가 있죠. 어허. 우산을 들고 있는 사진이지만 네. 누리꾼들이 볼 때는 저게 우산을 같이 쓰고 가는 건지 아니면 혼자 쓰고 가는 건지 아하. 혼자 쓰고 가는데 옆에 이장섭 의원이 잡힌 건지 네. 헷갈린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저 사진은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네. 본인의 이제 우산 인증샷을 아하. 언론에 배포한 겁니다. 아니, 근데 그야말로- 우산을 같이 쓰려면 네. 어느 손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동반자 쪽 손으로 잡아야 네, 동반자를 좀 더 많이 이렇게 비를 가려주겠죠. 그렇죠. 아하. 결과적으로 보면 안 올리는 이만 못한 네. 우산 인증샷 이렇게 되겠는데 홍준표 후보는 역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역풍이 왜 불었습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자신이 한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진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저건 제대로 우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반대쪽 손으로 우산을 들긴 했지만 네. 팔로 반대편 팔로 할머니를 안고 이렇게 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그래서 쪽으로 많이 우산이 기울어 있기 네, 때문에 우산도 할머니 쪽으로 많이 기울였고 네. 그러니까 이 사진만 놓고 보면 100점 만점. 그러네요. 우산 씌우기 100점 만점이에요. 예. 하지만 누리꾼들 홍준표 후보가 지난날 했던 일들을 알고 있다라고 또 하면서 옛날 사진을 꺼내듭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옛날 사진 꺼내드니까 누리꾼들도 옛날 사진 꺼내드는 건데 아, 바로 저- 장화 의전 사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MBN이 보도한 뉴스인데 아하. 사실 저 장면은 2017년 7월에 네.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였을 당시에 수해복구 지역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렇죠.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는 저 네, 사진이요. 근데 이제 저 사진이 네. 지금 어제 MBN 뉴스로 또 보도가 되고 회자가 소환이 됐거든요. 네, 소환이 아니, 소환이 됐어요. 됐는데 네. 근데 사진 보시면 홍준표 후보가 장화를 스스로 신는 게 아니라 음흠. 다른 사람이 장화 잡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다리만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신겨주는 장면이죠. 예. 그러니까 현장 관계자가 허리를 숙이고 장화 잡아주고 홍준표 후보는 다리만 쏙 놓고 아하. 장화 벗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당시에 무슨 임금님 상담마 마냐 이런 논란도 나왔거든요. 그야말로 네. 황제 의전이네요. 황제 의전이다 이런 비판 나왔고 홍준표 후보 당시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니 미끄러질까봐 거기 옆에 구덩이가 많아가지고 미끄러질까봐 옆에서 잡아준 거지. 아하. 뭐 내가 뭐 그 의전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네. 상당히 곤혹스러웠죠 이 사진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본인이 황제 장화 사진을 다시 소환하는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어요. 가만히나 계셨으면 가만히 몰랐는데, 계셨으면 과거의 나는 흑역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우산 잘 쓰여드려라고 네. 하셨다가 도리어 역풍을 네. 받으셨군요.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황교안 대선 예비 후보도 이렇게 우산 의전 논란에 살짝 숟가락을 얹으셨다가 역풍을 맞았다면서요? 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 법무부 우산 의전 논란이 나오니까 곧바로 자신의 SNS에 네. 글을 올립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권쇼의 비참한 결말, 부끄러움은 국민의 목. 그리고 글에는 북한인가? 눈을 의심했다.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 예. 그러자 누리꾼들이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황교안 후보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네. 왜냐? 황교안 후보 잘 아시죠? 지난 2016년 3월 20일에 KTX 열차를 타기 위해서 열차 플랫폼 안까지 자신의 관용차를 타고 들어가서 네. 시민들의 이동을 막았고 아하. 또 2015년 7월에는 서울 구로 노인복지관을 방문했는데 노인들의 애로사항과 노인들의 고충을 듣겠다고 방문했던 이 자리에서 네. 본인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니까 노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때문에 황제의전, 가잉의전 이렇게 얘기할 때 대명사처럼 황교안 후보의 이름이 따라왔는데 그랬었죠. 이런 황교안 후보 역시 이제 본인의 흑역사잖아요. 지우고 싶은 흑역사인데 네. 이걸 본인이 SNS 글을 쓰면서 또다시 스스로 소환하는 예. 그런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네. 한 짓을 알고 있다. 누리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 정치인들이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논란을 보시면서 일선 공무원들 혹은 네. 이제 회사원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의전은 심기경호다. 들어보셨어요? 압니다. 예, 아시죠? 네. 얼마나 우리 조직 사회 상하 관계가 엄하고 그다음에 높으신 분들의 자의적인 인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서우면 이렇게 뭐 의전을 요구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먼저 높은 분의 심기를 살펴서 그 심기에 이상이 없도록 경호를 해드려야 한다. 네. 이런 정도니까 이건 정말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밑에 일선 공무원들이나 일선 그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르신 영감님의 이 심기를 경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런 의전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의전 안 했다고 야단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어허. 하고 왜 했냐 이런 거 에이 하지 말지. 사실 또 그렇게 이런 거 왜 했냐라고 할 때 또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하. 근데 안 하면 의전을 안 하면 정말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차라리 하고 욕먹는 게 낫다라는 게 일선 그 관계자들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네. 제도적으로 가능적으로 좀 그 이제는 합의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 이제 정치인들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본인이 의전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진이나 동영상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꼭 돌아온다는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멘토가 아니잖아요. 네. 네. 세 번째 말말말은 무엇입니까? 네, 세 번째 말말말 역시 준비한 오디오로 함께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께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국가혁명당과 국민의당 이 정당 차원에서 서로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토론과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경선을 통하여 단일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한쪽에서는 희화화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혁신적이다라는 평가도 받는 그 사람 목소리죠. 네,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대표. 아하. 내 눈을 바라봐 공중부양 허경영 대표인데요. 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지난 8월 17일에 허경영 대표가 이제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단일화 경선을 하자라고 제안했던 장면입니다. 네. 허경영 대표 같은 경우에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굉장히 띄워줍니다. 극찬을 합니다. 이 나라의 공부부양을 보배다. 했군요. 네. 약자를 대변한 참신한 정치 지도자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네. 좀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지난 대선 그러니까 5년 전에 허경영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간상이 염소상이다. 시기 질투가 많아서 잘 삐지고 화합이 안 되는 상이다. 굉장히 폄하했거든요. 그런데 5년 만에 갑자기 참신한 정치 지도자. 네. 이 나라의 보배. 존경한다. 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참고로 허경영 대표가 생각을 바꾼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하거나 관상이 물리적으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오신 것 같은데 모습이? 관상이 염소상 그대로 텐데 아니, 저도 잘 그러면- 모르겠어요. 왜? 그럼 이러한 이제 반응의 표현에 대해서 또는 구애, 러브콜에 네. 대해서 그 대상자인 안철수 대표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무런 입장도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런 입장도요. 네. 그런데 어제 다른 분이 하답을 했습니다. 예. 누군지 허경영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공동 발표문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와 전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파를 초월해 백석 간두에 선 대한민국과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장흥면에 소재한 하늘궁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여기에 등장을 하네요. 이름 비슷하잖아요. 안철수, 안상수. 아 한 끗 그래서 차이잖아요. 그런가요? 한 끗 차이. 언론에서도 한 끗 차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 많이 다뤄줬는데 허경영 대표도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철수를 불렀더니 안상수가 나타나네. 이제 안상수 후보 덕분에 허 대표 같은 경우에 언론의 주목 많이 받았고 네. 또 안상수 후보 본인도 이제 언론의 주목 많이 받았죠. 어허. 또 허경영 대표가 어제 자신의 SNS에 네. 이런 글도 썼습니다. 안상수 후보는 훌륭하신 분이다. 음.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전원 정신교육대 보낼 텐데 안상수 전 의원은 제외하겠다. 그러면서 안상수 후보를 띄워줬습니다. 띄운 건가요? 예? 그게 띄운 건가요? 서로 띄워주기 아닌가요 이게? 정신교육대에서 제외해주겠다. 예, 훌륭한 분이라잖아요. 아하. 그리고 안상수 후보 역시 예. 허경영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낫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보다 낫다. 이러면서 허경영 후보를 띄워주고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여권의 유력 주자를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허. 안상수, 허경영 이 두 후보 지금 사실 지지율 바닥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서로 띄워주기식의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결과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정과도 3개고 근데 재산이 엄청나게 많던데요. 네, 재산 엄청 많았어요. 어떻게 형성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우리 정치에 글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말말 어떤 말이죠? 네 번째 말말말 표디에게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요. 예, 누군가 표디에게 예. 자녀가 잘생기고 예쁜 부모님을 1도 안 닮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오 불쾌하죠. 화가 나죠. 그렇죠. 분노가 치밀겠죠. 약간 짜증나고 예. 불쾌하고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런 얘기를 왜 하죠? 예, 사석에서 이런 얘기 들어도 굉장히 나쁠 텐데 그럼요. 언론이 신문사 기자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문사 기자가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아니, 어떨까요? 그 가상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어제 인터넷신문 오센과 조선일보가 네. 방송인 정가은 씨가 이 본인의 SNS에 자신의 딸 사진을 올려놓은 거를 예. 보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워킹맘 정가은 딸 공개 예쁜 엄마 1도 안 닮았네. 아니 이거 만우절 그 잘못 올린 어제가 뉴스가 아니라? 만우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참고로 지금 오센 같은 경우에 헤드라인 제목 바꿨고요. 네. 조선일보 기사는 아예 이 기사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잘못된 걸 알긴 아네요. 예. 그래서 워킹맘 정가은 씨가 과거 자신이 워킹맘으로 딸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전한 적이 있는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워킹맘들은 약간 아이한테 죄책감이 조금 있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못하니까 모든 워킹맘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팅! 그러니까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못하는 워킹맘이라서 죄책감이 조금 있다. 네. 아이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잘하고 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워킹맘들 힘내자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이런 워킹맘에게 아이 사진 언론에 뉴스로 내면서 제목을 예쁜 엄마 1도 안 닮았네 라고 달면 이 아이의 엄마 워킹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이런 제목 다는 우리 언론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쳐다봐야 될까요? 아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그 기자가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이 아니, 언론이라는 게 헤드라인은 데스크의 그 편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건 크로스체크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데스킹이란 게 반드시 네. 있고 또 게이트키핑 제가 언론인이 아니면서도 배웠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심지어 언론인들은 그런 저널리즘 윤리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본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언론에 그 기자들뿐만 아니라 편집부에 제목 뽑는 네. 그 능력이랄까요? 아니면 실력? 혹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이트키핑이 전혀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안타깝네요. 또 한 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안타깝네요. 도대체 이런 언론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두고 봐야 되고 지켜봐야 될지 판단은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가은님과 따님께 대신해서 제가 좀 사과를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도 너무 판단을 맡겨드려서 죄송하고요. 금주의 말말말 이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